여러분, 돈 쓸 때 마음이 어때요? 돈 쓸 때.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어요? 순간이 없어진다는 생각 들어서 불안해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미래에 쓸 돈이 없을까 봐 불안하고 좋습니다. 죄책감 들고 아니 뭘 얼마나 지르길래 죄책감이 들어. 초연님은 무의식적으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 들죠? 그렇죠. 억지로 감사함을 느끼는데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가치를 알기보다는 비싸다는 생각 든다. 슈크림님은 돈 쓸 때 너무 좋기는 해요. 예. 세상님은 잔액이 많을 땐 기분 좋게 쓰고 이 얘기는 잔액이 없을 때는 좀 이제 안 좋은 기분으로 돈 쓰고 뭐 그러겠죠, 그죠? 재밌죠? 닉네임님은 돈이 안 들어올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좋습니다. 밤수님도 불안하고 자, 이게 사람이 대부분 비슷한 게 뭐냐면요. 돈 쓸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아까워요. 자,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 주제 토크 자체가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인제 기분 좋아진다고 해서 너무 인제 그 막 지르는 것도 그게 좋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라요. 예전부터 제가 수업할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인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부시크릿은 지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시크릿은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인제 쓰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인제 관점의 전환이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돈을 쓰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크릿은 돈을 쓰면서 돈과 함께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이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시크릿은 돈을 쓰는 것으로부터 보다 정확히는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제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돈이라는 것의 속성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을까? 채팅창에 한번 의견들 한번 써 주세요. 없다에 그냥 몰빵이네요. 용기 있는 분 한 분 나서셔 가지고 있다 한 번만 써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갖다가 인제 그 말씀드렸냐면 이런 질문 드렸냐면은 돈이라는 건 사실 뚜렷한 물리적 실체는 없어요. 이 돈이라는 건 사실 인제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이어 가지고 얘는 종이로 만든 어떤 지폐 쪼가리나 아니면 뭐 구리로 만든 동전 쪼가리 이것도 아니면 뭐 은행 계좌에 그 찍혀 있는 숫자들 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돈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고대에는 뭐가 돈의 역할을 대신했습니까? 막 조개 껍데기 그죠? 아니면 뭐 돌멩이들, 이쁜 조약돌들 응? 아니면 쪼끔 또 시간 지난 다음에 소금 이런 게 어떤 화폐의 역할을 대신을 했죠. 자,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화폐를 뜻하지 않아요,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이 화폐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무엇을 돈으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물리적 실체가 변합니다. 막 변해요. 그런데 인제 이전까지의 어떤 그 역사 안에서는 이 돈이라는 개념이 부여된 그 대상이 조개 껍데기, 뭐 소금, 돌멩이 그다음 뭡니까? 금속 화폐 그 이후에는 뭐 지폐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물리적 실체가 있는 놈들이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리적 실체가 없어지고 어떤 계좌에 찍히는 어떤 숫자 정도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는 전자화폐까지 생겼죠.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리적 화폐라는 한계를 인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어떤 개념이고 이 돈이라는 개념이 부여되었던 대상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들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그죠? 따라서 뚜렷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뭔가? 돈은 일종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뭐 하는 도구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 돈은 뭐 하는 도구지? 돈으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쁜 옷도 사고 심지어는 뭐 좋은 집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가치 교환의 도구가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실제로 교환되고 이동하는 것은 어떤 실물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저 그 중고등학교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로 몇 번 뛰면서 인제 그때 먹어봤던 보름달이라는 그 빵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보름달 빵. 너무 맛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한테 빵 거의 인제 1 티어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이 보름달 빵을 제가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름달 빵을 사 먹을 때 이 돈을 주고 빵을 딱 사 먹었는데 그걸 먹고 무언가가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보름달 빵을 먹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보름달 빵을 먹고 충족되는 제 안에 여러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 그렇죠?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보름달 빵을 사서 먹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빵을 먹었다로 그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충족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치를 산 겁니다. 저는 돈을 주고 단순히 밀가루하고 크림으로 만든 빵을 갖다가 인제 사 먹은 게 아니라 굶주렸던 배를 뭐 채우고 배가 부르니까 내 정서가 안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추억도 떠오르고 뭐 블라블라블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세상은 참 살 만한 어떤 세상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보름달이라는 빵의 실질적인 가치인 거예요. 내가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보름달 빵 하나를 사 먹었다라는 거는 나는 이 돈을 매개체로 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를 샀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 가치가 뭡니까? 위치가 변했으니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름달이라는 가치가 내게 와서 큰 의미가 됐습니다. 그게 보름달 빵의 가치였으니까 뭐예요? 교환된 거예요. 내가 필요로 했던 가치하고 보름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치가 활성화되면서 교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보름달 빵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그 보름달 빵을 제조했던 회사하고 그것을 파는 가게 또한 수입이 생기고, 그들은 제가 보름달 빵과 교환한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가치를 갖다가 실현시켜 나가겠죠.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구현하고 충족시켜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환된 겁니다. 가치 교환의 도구라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그냥 그 물건들의 이동이 아니라 가치란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이 조각이나 동전이 혹은 웹상에서 계좌 속에서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가치 교환. 자, 따라서 돈이 그 도구라면은 돈은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어떤 가치의 상징이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상징이겠죠. 어떤 가치의 상징. 가치 교환의 도구라면. 그죠? 자, 근데 이 교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방적인 증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환이죠. 교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로부터 가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오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한테 오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나에게서도 반대로 무언가가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교환이에요. 그죠? 상호 교환이죠. 일방적인 증정이 아니라 상호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서 무언가가 나가면 내게서 나간 그것을 매개체로 삼아서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로 뭐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환이죠. 내게서 무언가가 나가고 또 무언가가 돌아온다. 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돌고 도는 거죠. 관계죠, 관계. 자세히 보세요. 돌고 도는 거죠. 자, 이때 잘 보세요, 여러분. 돌고 도는 요 모양을 잘 보세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내게서 나간 것으로 인하여 촉발된 무언가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내게서 나간 것을 통해서 촉발된 무언가. 따라서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들은요, 무언가는요, 나에게서 나간 그 무언가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무언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게서 나간 것이 전체 세상 안에서 모든 인연 관계를 타고 몇 바퀴가 될지는 모르지만 돌고 또 돌아서 다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나한테서 시작되었던 것이 나로부터 나타났던, 나한테서 나갔던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내게서 나갔던 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순환이죠. 가치 교환의 도구인 돈,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부라는 것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의 속성이 뭐예요? 그래서 순환이에요. 부라는 건 어떤 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순환하는 움직임이에요. 그게 부예요. 순환. 그죠? 자, 이거는 진동의 원리하고도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진동이라는 게 뭐냐? 떨리는 거잖아요. 떨리는 거. 자, 근데 이 진동은요,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 점에서 시작해서 임의의 가상점을 한번 찍어요. 한번 찍은 다음에 다시 그 임의의 가상점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가지고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움직임이 이미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가 가상점 하나를 찍고 다시 시작되었던 점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그게 진동이에요. 만약에 이미 한 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진동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은 진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미 한 점까지 갔다가 다시 인제 돌아오는 움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승하는 반죽이 하강하는 반죽이.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쪼끔 이제 깊은 빌드업이 필요해서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그죠? 이거는 인제 짤막한 미니 강의니까 자세히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은 진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 어떤 에너지가 진동하고 있다." 그죠? 물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진동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돈도 진동이고 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실 상황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모두 뭐예요? 진동이네요. 아예 속성이 진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변곡점을 한번 돌아서, 터닝 포인트를 한번 돌아서 다시 시작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가 시작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요 사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환된 가치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해되세요?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이름이 기가 막힌 장명이죠. 네이밍이죠. 돌고 돌아 가지고 돈이라는 소리예요. 돌고 돌아서 돈이더라. 돈의, 그러니까 부의 순환하면서 확장하는 의미와 가치 차원을 정말 잘 반영한 명칭이 돈입니다. 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나의 의도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환을 해서 세상에 뿌리기 시작하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돈 쓸 때 잘 써야 돼요. 왜? 그것이 언젠가 나한테 다양한 형태와 기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묘한 섭리로 나로부터 나간 그것이 수많은 인연관계들을 갖다가 조합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언젠가 나한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쓸 때의 그 마음가짐. 이게 단순히 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왜 그런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동이라는 것의 원리를 예로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전달이 되었으면 해요. 세상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간 것은 시작점인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쵸? 슈크림님, 그동안 필요할 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누구나 그랬겠죠,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썼겠죠. 근데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썼다라는 건 내 표면적인 어떤 의식으로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돈을 쓰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쓰는 그 돈에게 우리 심층무의식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돈에 대한 원초적인 인상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쓰는 모든 순간. 돈을 버는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를 시작점으로 삼아 시작되는 진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시크릿이라는 건 부 자체가 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순환하는 풍요를 시크릿한 게 부시크릿이에요. 그죠? 순환. 이 부시크릿은 사실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부시크릿이라고 하면 항상 뭐 할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드릴 생각부터 해요. 모아드릴 생각부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일어나는 그 마음,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행위로는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돈을 쓰는 그 순간, 10원짜리 한 장이 되더라도 100원짜리 한 장이 되더라도 돈을 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아니면 여러 바퀴 돌아 가지고 나한테 다시 굴러올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먼저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선지로 시스템. 그렇죠? 대신에 뭡니까? 이만큼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불어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는지부터 시작된다면은, 돈을 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를 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먼저 세상에 교환하고자 하는, 순환시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를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매개 삼아서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돈을 쓰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뭐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제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라방을 급하게 꾸렸네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가?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정식 어떤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인제 가장 좀 필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물어봤잖아요. 돈 쓸 때 어떤 마음 드냐고. 대부분의 분들이 뭐 두려움 말씀하셨지만 일단 여기 인제 '아깝다.'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돈 쓸 때 그 마음 '아깝다.' 돈 쓸 때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에 대한 나의 원초적인 인상이 나의 관념이 돈에 대한 관념이 돈을 쓸 때마다 아까운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간단해요. 돈을 쓸 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깝지 않아야 돼요. 돈을 쓸 때 아까워하면요. 나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가치가 나로부터 지금 일어나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지금 나간 거잖아요, 나한테서. 그렇죠? 나한테 지출된 거잖아요. 자, 돈을 쓸 때 아까워하면 아까워하는 그 마음과 관련된 온갖 것들이 내가 순환시키고자 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우주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낸 온갖 것들이, 그다음에 아까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파생될 온갖 것들이 '내가 순환시키고자 하는 가치는 의미는 이거로구나.'라고 받아들여져 버리는 "안 돼. 순간이면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인제 설정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해 왔던 거예요. 그 아까움에 관련된 원초적인 정서부터 그것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뭐예요? 뭐 돈 쓸 때마다 아깝다고 느꼈던 온갖 사건들 있죠? 자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가지고 그냥 짬뽕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그 돈의 속성으로 잡혀 버리는 겁니다. 간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간주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속성 자체가 또 비어 있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뚜렷한 정해진 속성이 없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든지 이 돈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 대변인이죠, 돈이라는 것. 모든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든지 담을 수 있는 만능 대변인이며 동시에 부의 순환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뭐다 가치 교환의 도구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다 때려 담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게 담겨 버립니다, 속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쓸 때의 마음이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돈을 쓸 때의 마음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미래 가치의 속성을 뭐 해 버립니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도장을 꽝 찍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 뭡니까? 대부분의 어떤 내 미래 가치의 속성의 대부분을 내가 쓸 때의 마음이 뭐를 해 버리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돈 쓸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돈 쓸 때 아까워하지 않기. 어떠세요?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모노님.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돈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돈을 벌기 위해 돈 쓰는 것도 쓰는 거죠. 나로부터 어떤 인제 의미와 가치가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가치 교환의 도구라는 돈을 통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쓸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인제 문제. 순간이미 재규정하고 의식을 이따로 초점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잘 안 됩니다. 한 방에 안 되죠. 서리님이 "의식적으로 아깝지 않다. 마음 굳게 먹어도 막상 또 돈 쓸 때면 머뭇거리게 되고." 자 그게 습이에요, 습. 이제까지 살아온 관성. 카르마죠.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동시님은 마음 깊은 곳에선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 심층 무의식도 바뀔까요? 네.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심층, 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제 수행을 하는 거죠. 스킬을 터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반드시 써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을 갖다가 어차피 쓸 돈, 어차피 나갈 돈 자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대출이자 낼 때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죠?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 낼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도둑이 들어 가지고 돈을 도둑 맞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도둑 맞은 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한번 인제 살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을 쓸 때 아까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가진 것이 줄고 있다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다? 줄었다. 혹은 '돈을 쓴다.'라는 것을
내 것을 빼앗기고 있다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고 있다. 줄고 있다. 요 두 가지 마음이 대표적인 인제 아까워하는 마음의 원형입니다. 근원이에요.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를 그 행위 자체를 아니면 그 현상 자체를 '내 것을 빼앗기고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줄어들고 있다.'로 자동적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돈을 쓰면 쓸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게 될 테고 또 빼앗기는 현실, 그럴 만한 어떤 사건들, 인연들을 끌어당기고 말 것입니다. 돈에 담긴 내 마음이 그 에너지가 그런 슬프고 부정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변곡점을 딱 찍고 세상을 한 바퀴 혹은 몇 바퀴 돌아서 그렇게 인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도센트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예, 이게 필요해요. 결국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쓸 때, 돈 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자.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결론 나왔어요. 돈 쓸 때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뭐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세요. 왜?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돈이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아까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감사하랍니다. 이게 됩니까? 자신 있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안 되죠. 그게 문제죠. 우리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해결책이 뭐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해결책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르마 웃음이 너무 셉니다. 하하. 안 된다는 얘기고 그죠? 쓸 때는 까먹었으면 쓰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라도 재인식을 하는 거죠. 나라님도 안 됩니다. 희망님 잘 안 됩니다. 슈크림님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애써서 감사하게 됩니다. 강박적으로. 자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인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해 보면 적어도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의 기승전 감사.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 정도가 아니라 예 말 그대로 내 보편적인 그냥 정서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을 해 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감사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어렵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쪼끔 줄일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